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역사신학, 기독교 사상사 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 책을 제가 한국어로 된 것을 같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리고 이 책의 원본은 음, 블랙웰 퍼블리싱에서 1998년에 나온 것을 한국의 지와 사랑에서 2001년도에 이렇게 네 분이 소기천, 이달, 임건, 임최춘 이렇게 네 분이 옮긴 책인데요. 이 책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번역을 수정하고 주석을 붙여서 다시 강의 노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에 간단한 차례가 있고 자세한 차례가 있는데 우선 간단한 차례를 보면 이 책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론, 서론에서 간단하게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은 어떤 과목들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 신학의 목적과 위치는 무엇인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시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시대, 교부시대에서 서방과 동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와 르네상스, 중세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후기시대, 그리고 네 번째에서 근현대교회를 합해서 현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페이지는, 자세한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바로 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가면요, 먼저 이 책의 사용법이 나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역사신학, Historical Theology, 그러니까 교회사와 역사신학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역사신학, 교회사와 역사신학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교회사는 좀 더 역사 위주라면 역사신학은 교회사 안에서 발전된 신학, 교리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임을 소개하는 것을 표한다. 첫 문장에 확실하게 이 책이 무엇인가,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책이다.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이 주제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꺼운 책 5권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실제 가능한 대로 한 권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유용한 정보들을 담는 것을 목표하며 유럽, 북미, 그리고 호주의 강의실, 유럽, 북미, 호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영어 사용권이라는 뜻이죠. 호주의 강의실들에서 사용해 보았고 시험해 보았던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이 본인이라는 것은 이제 알리스트 맥그레스를 말하는 거죠. 맥그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간략하게 저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1954년생이고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의 영국 성공의 사제이고 신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생물리학, 바이오 피직스를 다 마치고 학위를 받았고 박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전공해서 1977년에 먼저 어, 생물리학을 생물리학 박사를 받고요. 네, 먼저 24살에 생물리학 박사를 받고 옥스퍼드 신학대학 신학병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편입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980년
먼저 부제는 이제 디컨인데요. 디컨을 받고, 그다음에 옥스퍼드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요 책이 나올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과 종교 강좌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다 은퇴하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본서를 비롯하여 역사신학, 조직신학, 과학신학, 변증신학, 영성 등 분야에 30여 권에 져서 70여 편의 논문인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죠. 맥그레스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영국 성공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훨씬 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사이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을 알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이 위치한 곳을 자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에서 맥그레스도 떠날 수 없고요. 우리 자신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분은 훨씬 더 로마 가톨릭의 보통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로마 가톨릭 쪽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분을 읽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맥그레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본인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신학개론 크리스찬 티올로지 on Introduction 안에 이미 제공되었던 많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시 크리스찬 티올로지 on Introduction 퍼스트 에디션이 1993년에 그리고 세컨 에디션은 1997년에 떨드 에디션은 2001년에 또 사파는 2006년에 그리고 어, 5파는 2011년에 나온, 계속 그 업데이트 하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본서는 1998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활용한 책은 2판을 활용해서 이 책과 같이 연동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학생들에게 역사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재편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비록 많은 새로운 자료가 더해지긴 했지만 앞의 책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일부의 내용은 유지되었다. 만약 독자들이 이 책의 배후에서 이끄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배후에서 이끄는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이 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는 즉 선별적 관심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elective attention을 번역했는데요. 이 원리는 독자들이 기독교 사상사의 모든 측면에 친숙해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측면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원한다는 가정에서 요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것이 작동되는데 채택된 접근 방법은 몇 개의 매우 넓은 붓을 가지고 한 장면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후에 중요하게 선택된 영역 안에서는 정교한 묘사를 그려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다룰 수 없으니까 일부 중요하게 본인이 선택한 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쭉 나가다 일부 깊이 나가고 또 쭉 나가다 일부 깊이 나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그들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대한 상당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갖고 이 책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비록 이 책이 간결하게 편집되었음에도 이런 종류의 많은 개론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의 특징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책도 사실은 상당히 큰 사이즈고요. 이 책이 마지막 3권까지 포함해서 페이지가 388페이지인데 제 이 강의 노트로는 400페이지가 넘게 그렇게 41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책은 역사 신학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전체적인 신학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것이 왜 공부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서론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이 가지고 있는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사 신학이란 무엇인가? 역사 신학은 신학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왜 공부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되는가? 그래서 수업을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을 읽기를 강력하게 저자가 권하는데 기독교 사상사는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는 보통 이렇게 4시대로 나눈다. 예, 4시대로 나눈다. 아까 얘기한 대로 4시대는 교부시대 한 451년까지 그리고 중세와 르네상스는 한 1500년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은 1500년부터 1750. 그러니까 요 종교개혁 시기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짧아요. 이렇게 후기 종교개혁 시대를 집어넣어도 한 250년이잖아요. 여기 교부 시대는 약 한 350년, 중세는 1000년, 500년부터 1500년, 그리고 초대교회는 한 400년, 여기 한 50년이 미스됐으니까 400년이고요. 400년이고 500년까지. 그리고 종교교육과 후기 종교개혁 시대가 한 250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 250년이 넘는 현대시대.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지 않고 근현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약간은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상황에서 유용함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이런 구분 방법이 지금까지 써지고 있습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개관, 두 번째는 사례 연구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루고자 하는 시기의 전반적인 개관, overview은 독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주요 신학 발전, 개별 신학자, 신학자 학파, 신학적 운동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배경은 무엇이고 그 시기의 신학 발전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고 또 학파는 어떤 학파가 생기고 그때 일어난 신학운동은 무엇인가 5가지. 배경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발전, 참여인물, 참여학파, 그래도 그들이 만들어낸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한 독자들이 다른 신학적 저서를 읽을 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용어 설명, 신학적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는 거죠. 독자들은 뒤에 나오는 개별적 신학 발전의 사례에 대하여 탐구하기 이전에 이 전반적인 기관을 먼저 읽어야만 한다. 만일 독자들이 기독교 사상사에 대한 매우 간략한 개요만을 알기 원한다면 단지 이 책에 있는 4번의 역사적 개요만을 읽고 개별적인 신학 발전의 사례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하기 위하여 남겨둘 수도 있음을 권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관 파트가 총 4개인 거죠. 네. 개관 파트가 총 4개이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 연구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개별 사례 연구, 케이스 스타디스. 개별 사례 연구들이 모여있는 부분은 한국어가 띄어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여있는 부분은 연구하고자 하는 시대의 몇몇 주제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탐구합니다.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특정 시기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을 얻도록, 요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역사는 무엇을 다루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는 걸 강조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 이해를 보충하도록 해줍니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이 사례 연구는 본문에 집중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요한 1차 문서, 1차 자료를 다루도록 한다. 네. 이게 이제 맥그레스 책의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시대의 그 주인공의 저서를 우리가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번역된 형태로 읽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 가르치는 교사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 교과서 저자가 이렇게 선택한 그 본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만 우리 제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은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자들은 그 본문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그 본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는다. 그러니까 어, 그 1차 문서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관의 형태를 가질 것인데 이 경우는 제한된 지면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것도 한없이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거기에서도 개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독자들이 이 책을 역사 신학에 대한 자습서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책에서 진행되는 장의 순서대로 읽기를 권고합니다. 이 책은 처음에 나올 때 설명하기의 원칙에 의해서 수술됩니다. 처음에 나올 때 설명하기 to explain it the first time aroun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의 내용들을 독자들이 이미 중세 시대의 내용들은 독자들이 이미 교부 시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16세기의 내용들은 독자들이 이미 중세 시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면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알고 싶으면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독자들이 이 책을 한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 내고 공부하는 과목 수강으로 공부한다면 독자들은 그들의 선생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료의 순서와 이 책의 어느 부분이 연관되는지 용이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는 이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도 쓰니까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문점들이 있다면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라. 학생이 돈 내고 배울 때는 교수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더 읽을 자료들, for the reading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부분은 만일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것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깊이 탐구하고자 할 수, 깊이 탐구하고자 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죠. 좀 줄이겠습니다.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들이나 논문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만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만났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첫째로 이 책 뒤에 있는 글로서리, 용어 해설집을 찾아보고요. 이 용어집은 그 독자들에게 이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알려주고 이 책 안에서 그 용어가 사용된 관련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둘째로 인덱스를 찾아보는데 이 인덱스는 제 강의 노트에서 뺐어요. 그 세기는 인덱스는 이 책 안에서 그 핵심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중심적으로 분석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내용들과 자료들의 배치를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네. 학생들과 독자들로부터 먼저 점검을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어, 교재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영어권에서. 이 책은 아마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일 것이다.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저자와 출판사는 둘 다 이 저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선생들과 학생들의 제언을 환영하며 이 책이 벌써 나온 지가 23, 3이 된 거기 때문에 더 계속 이 뒤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001년 시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언들은 이 책의 나중에 개정판들에게 포함될 것이다.